네,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미국에서 발표될 CPI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이 미국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다음 주 전략도 저희가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조금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될 시간이 있죠.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오시는 게 되게 반갑긴 합니다. 빨리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며칠간 좀 하락 추세 쪽으로 변환된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받고 있는데 예.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시장을 판단하고 계시나요? 예, 우선 장기 추세는 네.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우리나라 장기 주가 추이를 그려보면요.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나옵니다만 우리 주가가 80년대 후반에 3조 원으로 큰 폭 한번 상승했고요. 예, 그다음에 2005년, 6년, 7년 초에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하면서 중국 수출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크게 한번 반등했고 오랫동안 조정을 거쳤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위기로 급격히 위축됐다가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추세를 그려보니까 추세가 꺾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은 박스권에 들어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하락 추세로 전환한 것 같고 예. 이게 밑으로 크게 내리기보다는 박스권의 흐름이 당분간은 좀 유지될 것 같다. 이런 예,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추세가 어느 정도나 이렇게 벗어나 있고 흔히가 우리가 얘기하는 중간에 어떤 표준을 삼아야 될 지표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소위 그 통계 HP 필터라고 있는데 이거로 추세를 구해 보면은 네네. 코스피 추세가 2,912 정도 나옵니다. 2,900 정도 나옵니다. 근데 현재 2,600이니까 네. 한 10% 정도 추세에 벗어났죠. 예, 그러면 이렇게 추세에서 많이 벗어나면은 시간이 갈수록 추세에 접근해 가는 주가의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 지금 와 있다. 2,600 수준이면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추세를 벗어나 있는데 조금 더 많이 벗어나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 추세로 접근하려면 지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세에서 지금 10% 정도 벗어났으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추세 접근에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아마 3분기에는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다. 예, 저기서 그 백선이 장기 추세선인데요. 지금 5월 말 기준인데 5월 말은 한 8% 밑으로 벗어났는데 오늘 거 2,600 더 떨어졌으니까 오늘까지 계산하면 10% 정도 벗어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주가라는 거 추세에 복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추세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면 뭔가 선결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어떤 게 나오면 더 빨리 추세로 복귀하더라 이런 게 있습니까? 우선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주가를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5월에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 26억 8천만 달러로 꽤 괜찮았어요. 근데 6, 7월 달에는 그것보다는 좀 낮습니다. 네. 그래서 6, 7월에는 뭐 주가가 별로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전망해 보면 3분기에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 한 단계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 이걸 보면은 뭐 2,900까지는 갈 수가 있다 3분기에.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선행지수가 하락하면서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선행지수가 아직도 하락 추세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3분기에는 일시적 반등 가능하다. 그리고 뭐 최근에 저 외국인이 조금 사다 다시 팔고 있습니다만 네네. 환율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는 달러 가치가 달러 지수가 뭐 선진국 통화에서 얼마 전에 105까지 올라갔다 지금 104만 102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05가 거의 고점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3분기에는 미국 물가 상승률이 물론 오늘 뭐 5월께 발표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3분기 물가 상승률은 8%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 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에 외국인이 복귀를 하고 예. 추세보다 조금 더 많이 하락해 있는 그 코스피 지수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좀 끌어내 보면 중국 봉쇄 또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우크라 전쟁은 계속해서 장기화될 걸로 보이고요. 물가 지표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지만 어제 바이든 정부 얘기한 거 보면 야 너무 기대하지 마라 약간 이런 뉘앙스도 풍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여전히 야 진짜 3분기에 반등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네. 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 수치들이 제 모델이 나온 수치니까요. 네네. 어떤 때는 3분기에는 일평균 수출 금액 개선되고 뭐 환율이 1,200원 정도까지 하락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 환율이 하락이라고 기대되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뭐 하락 추세, 이거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는 맞지만은 네네. 하락 추세에서 늘 추세에 가는 단기 반등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3분기에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박스권 움직임에 사실 코스피가 갇혀 있다라는 거는 전문가분들이 예,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박스의 하단에 지금 코스피가 좀 와 있는 것 같고 예. 3분기에는 여러 지표상으로 봤을 때 이게 다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렇게 보시고 전략을 짜시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 전략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박스권 하단이니까 3분기에는 좀 매수로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가면 됩니까? 투자 전략을 좀 조언해 주시죠. 예, 저는 뭐 2,600 이건 네.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고 있고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우리가 명목 GDP로 추정해도 적정 주가 한 2,900 정도 나오거든요. 예,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주식 파실 필요 없고요. 네네. 뭐 좀 더 여유 자금 있으면 최소한 3분기까지는 주식 비중을 좀 늘려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빠질 때 말씀하신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차라리 3분기가 반등이 나올 거니까 지금 팔지 말고 도리어 조금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예, 나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다.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